네, 자유파 어벤져스들과 함께 판넬로 쓰기도 하고 OX도 들어보고 정치 예능입니다.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 저와 함께 토크 배틀 진행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젊은 시각 송교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뭐예요? 1992네? 네. 이거 지금 품절 논란 속에서 제가 급하게 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건요. 예. 제가 1993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보다 어떻게 보면 1년 더 먼저 이렇게 의미가 있는 1992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게 맨투맨 셔츠라고 그러던데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 다 지금 품절돼가지고요. 사이즈 구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잘 어울리나요? 예, 잘 어울려요. 예. 예. 보기 좋은데. 글자가 좀 빨간색이었으면 더 좋겠다. 색깔은 큰 의미는 없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역시 우리 성교 대표가 이 트렌디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김경국 TV의 김경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정치부 기자를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부산국제신문에서 정확하게 해수로는 31년을 했습니다. 송교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제가 90년도에 입사했으니까 태어나기 전이네요. 30년 정도 하다가, 예. 지금 한 1년 좀 넘게 전에 그만두고, 지금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유튜버로 돌아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우리, 광고도 좀 하세요. 예, 박사님 도와주시는 바람에 제가 또 유튜버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예. 한 2달 정도 좀 됐는데, 이제 15,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국 TV? 네. 예. 여러분, 김경국 TV입니다. 우리 스패너님들, 오늘도 박경련님, 경아님, 이렇게 스패너 고생하시는데, 요 댓글창에 우리 김경국 TV 주소창도 좀 찾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1992 셔츠를 부러워하시네? 이거 언제 한번 이벤트로 한번 추첨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국제신문 출신이요? 예, 국제신문. 그래요. 부산에는 두 개의 신문이 있는데, 하나가 부산일보고 하나가 국제신문입니다. 역사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지금 60, 7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좀 개인적인 좀 부탁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는 송국권 대표 기자님과 네. 했는데 이게 제가 실력적으로 너무 밀리는 거예요. 취재 실력에서. 그래서 피했더니 이종근 실장님이랑 같이 해서 또 밀렸고 이제는 또 30년 경력의 기자님과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지석규 대표님과 붙여주시면은 한번 그럼 지석규한테 도전장 낸 거예요? 예, 한번 진짜 이게 원래 치열하게 한번 알겠어요. 우리 스태프들 참고하시고 다음에 성교 대표 나오실 때는 지석규 대표를 꼭 모시기를. 아니면은 기자님 중에 좀 경력이 좀 한 3, 4년 정도로 부족한 분들을 좀 모셔주시면 더 무서울 텐데. 기자는 3, 4년차가 제일 무섭대요. 아, 그런가요? 예, 진짜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럼 안 되겠네. 자, 이렇게 우리 김경국 TV의 김경국 대표 그리고 젊은 시각의 송교 대표님과 함께 이제 어벤져스 토크 배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칼럼을 전해드렸는데 아시아투데이의 칼럼 이재명 법 펜 칼로 죽인다는 말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재명의 이 발언을 두 분 다 보셨을 것이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관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펜 칼 발언. 네. 만만한 게 센슈냐. 예. 우리 1992 셔츠 완전 잘 어울린다고 작은 한동훈이라고 송교 대표님한테
그런 아주 공감하는 댓글 등한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저 김경국 대표도 다음에 나오실 때 뭔가 좀 하나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사이즈가 이래서 뭘 입어도 잘 안 어울립니다. 아니, 꼭 1992가 아니에요. 구할 수도 없대는데 다른 걸로 뭐 좀 해보세요. 자, 들어주세요. 정치 탄압 프레임이다. 그다음에 돌격명령이다. 예, 정치 탄압 프레임부터. 예. 예. 저 이재명 민주당의 그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요, 누가 네. 뭐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제 성남시장일 때,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일 때 그 지역에서 벌어진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이거를 마치 정치 무슨 뭐 대선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정치 탄압 프레임을 짜가지고 큰 일로서 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서 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치 지역 토착 비리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법펜 칼로 죽이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정말 웃기는 소리다. 도대체 누가 죽이려고 했냐? 국민의힘이 죽이려 했냐? 국민의힘이 죽이려 했냐? 아니면 국민이 죽이려고 했냐? 우리 국민들은요, 이재명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감옥에 가길 바라는 거고, 이재명이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처벌받기를 바라는 것이지, 절대로 이 우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위해를 가하는 행동 절대로 하지 않고, 피습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 자유우파는 이재명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감옥에 가기를 바란다. 그럼요. 예.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법의 심판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 범죄자들 중에 먼저 어떻게 자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 막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요. 아니, 그러지 마라.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해라. 네. 예,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오히려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털어내려는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전에 그 박원순 이제 네. 시장과 같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전 그런 방법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자, 돌격명령. 근데 이 본인 잘못으로 수사받고 지금 언론에 기사를 쓰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남 탓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합니까? 아니 칼로 죽여?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어가 빠졌는데 뭐 뒷이야기 우리가 주어는 충분히 상상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뭐 예. 정권이 칼로 죽이려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배후에 정권이 있다? 그런 생각하도록 결국은 유도하는 것이죠. 네. 이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수술을 하고 또 입원하고 집에 좀 쉬고 이러면서 그 사람 맞아요. 짐승은 아니에요. 예, 이 조금- 사람 저 사람 해도 괜찮아요. 조금 상황 네. 판단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니나 이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어허. 제1야당 대표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자기 말로 치면 자기 말이 아니구나. 홍준표 시장 말이구나. 넘버 6, 넘버 뭐 7, 8 이렇게 되는데 그래요.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7인가 뭐 그런다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사실은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중심적 원래부터 이제 이 대표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 그래요? 그러긴 한데 예. 요즘 들어서 보니까 그 강도가 좀 심해졌다? 조금 더 심해졌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죠. 펜, 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내가 없을 때 니네들 음모론을 제기했던데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앞으로 가열차게 계속해. 이런 얘기가 아닐까. 반전이 있네요. 아니 이걸 보면 그날도 보면 사실은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예. 저 누굽니까 서영교 또 저 박참대 뭐 이런 사람들 줄줄이 특히 서영교 최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종자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경찰 부실 수사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위선은 누구냐 이렇게 말해서 마치 교묘하게 윤석열 그 다음에 배우 이렇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 박찬대 최고는 헬기 특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미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했대요. 민주당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이래 얘기를 했던데 진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진중권 교수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진중권은 저쪽 종북 수사파를 비교적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 그만큼 그 말에 좀 무기가 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정치인이 뭔가 워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뭐 이재명이가 직접 얘기했는지 밑에서 써졌는지 모르겠는데
법, 펜, 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꼭 아주 스테디셀러 있잖아요. 총균세. 총균세. 그거 내 패러디한 거 같기도 하고. 예, 어디서 많이 익숙한가 했더니. 예, 왠지 익숙하죠. 예. 그거예요. 총균세 이걸 가지고서 이거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예, 이재명의 발언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예. 이건 뭐냐면요. 우선 국가 권력을 완전히 그 무슨 일개 그 뭐 범죄자로 폄하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국가 권력과 언론을 전부 다 무슨 범죄자 집단처럼 만들어 놓고 또 뭐 경찰이 축소한다, 뭐 축소 네. 왜곡한다 이러는데 만약에 누가 경찰에 시켜서 아니면 경찰청장이 누구 밑에 직원한테 시켜서 얘기한다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난리 날 일이죠. 아까 우리 성교 대표가 말씀하실 때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이재명 정치 탄압 받는다고 막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들 오래된 사람들은 제가 두루 알거든요. 그 중에 몇하고 이제 우연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고 박사님 쪽팔려 죽겠어요. 아니 지가 성남시장 때 한 일, 뭐 경기도지사 때 한 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예? 이 나이에 이 배지 달고 이걸 이 나가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안 나가면 되잖아. 아니 공천이 있잖아.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저렇게 된 것은 예. 당내 비주류들도 문제입니다. 계속 말은 못하고 이재명 앞에 가면 충성맹세만 하고 글쎄 말이야. 그런 예. 정도는 이재명 저렇게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럼 좀 말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지.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고 이것 가지고도 또 적반하장격으로 뒤집어 씌우던데 강성인 자가 국회의원인가 봐요. 지난번에 전주에서 보궐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후보를 안 내가지고 만들어 준 거죠. 이자는 진보당 국회의원이죠. 예. 그 진보당이 그거죠. 이석기 통진당 해체된 다음에 예. 해체된 다음에 잔존 세력이 사실상 통진당의 뭐 후예라 뭐 전위부대라고 할 수 예, 있죠. 예. 하여튼 여기 소속인데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 신년문회에 이제 사실은 다른 도 신년 모임에는 안 나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나갔는데 나가서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주요 인사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가는데 이자가 악수를 자기 순서가 오자 악수를 탁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구호를 외친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손을 놔주질 않고 더 꽉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소리를 계속 질렀다는 거거든요. 7초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 경호 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누군가한테 손을 붙잡혀서 그리고 손을 붙잡은 자가 소리를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이런 상황이 7초 가까이 계속됐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경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호원들이 먼저 경고를 하고 손 놔라. 안 놓으니까 이제 떼서 뭐 하여튼 입을 틀어막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끌고 나간 사건인데 자, 이 사건에 대한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 진영의 시각과 저쪽 종북 주사파들의 시각은 뭐 당연히 정말 극과 극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써주십시오. 나 참 이런 사건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먼저 쓰셨으면 먼저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김경국 대표 역시 통진당 후에 그다음에 송교 대표는 정과 4+1 범의 언행 심각 이렇게 심각이라고 쓰는 예, 심각. 네, 심각. 그 동그라미 쳐놓고 싱이라고 읽어봤는데 심이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심각입니다. 자 김경국 대표님. 사실 강승희 국회의원 처음에 이제 입성할 때 네. 그때부터 일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떻게 네. 보면 예견됐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방금 했지만 정과 5범
전과도 보면 폭력에다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전과도 휘황찬란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 들어와서 또 뭐 국방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시끄러웠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방금 아까 우리 저 박사님 말씀하셨죠, 주빌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불출마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요. 예. 만들어줬어요. 예, 만들어줬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나오네. 이재명 버릇이 돼가지고 일단 외형은 사람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연합하고 과연 어느 정도 관계일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조금 밀접한 관계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속내는 우리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좀 그 안쪽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강성희 의원 뭐 행사 망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작정하고 들어가서 손을 잡고 당기는데 경호원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 친구들이 청와대 경호원이 몇 명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맞아 죽었답니다. 그렇지. 뭐 제 친구들 하면 전부 이제 뭐 오비들이니까 맞아 죽을 일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손을 잡고 놓지 않았으니까 경호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놓고 지금 뭐 과잉 경호다? 미국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 그 적반하장.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뭐, 통진당 우회답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다 계획하고 들어간 거라고 봐야죠.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발적으로 그리고 뭐. 어제 제가 얼핏 어디서 보니까 이게 마이크를 착용했다 이런 것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휴대용 마이크를 착용했다 본 것 같은데. 뭐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자, 정가 4+1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정가 4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행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좀 정말로 상스러운 이런 언행을 봤는데요. 저는 심지어 이제 정가 5범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까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벌금형을 합쳐보니까 1,200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이 실형도 나왔어요. 집행유예 3년 이런 형도 떨어진 사람입니다. 참. 아까 이제 국내 얘기하셨지만 이건 미국이었으면 어떻게 됐냐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미국이었으면 그냥 곧바로 땅바닥에 패대기 쳤을 것이다. 그리고 총까지 더 꺼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그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VIP 대통령 의전과 관련된 곳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부터 뭐 군 부대가 와가지고서 탐사를 하고 용산에서 경호팀에서 일주일 전부터 거기를 다 수색을 해요. 혹시나 근처에 뭐 지뢰라도 있을까. 하물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일정이 있는 데서 참석자 뭐 이런 거 다 파악을 하죠. 아마 이 대통령 경호팀에서는 이번 이 강성희 의원의 이런 전과와 이런 이력들을 봤을 때 상당히 유의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강성희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진보당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막 강제로 끌고 나가냐. 그리고 뭐 안경을 빼앗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안전을 지켜준 거예요. 국회의원이니까 안경을 이렇게 혹시나 다칠까 봐 뺏어 준 거고요.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들어서 한 것이지. 만약에 다른 평범한 국민이 그런 일을 했다면은 이건 즉각적으로 아마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전북이 이제 특별자치도로 되는 아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 전북 시민들이 모여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는 거는 이거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망친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팀이 아니라 이 강성희 의원이다. 이렇게까지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송기호 대표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원래 저도 경호하는 친구들을 좀 아는데 제일 안전한 게 두 팔 두 다리 딱 잡아서 난짝 들어 올리는 거래요. 이게 이제 그냥 끌고 가면은 이게 막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도 다치고 주위 사람들도 다친대요. 그래서 제압할 때 확실하게 제압해야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압을 안 할 거면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상황에서는 경호실이 그 나름의 그 매뉴얼이 있을 텐데 매뉴얼에 입각해서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7초씩이나 그냥 놔둔 것에 대해서는 경호실에서도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7초면은 이자가 다른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행동을 할 생각이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7초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했을 때 순간적으로 네, 그렇죠. 주위에서 덮쳤잖아요. 예, 이게 아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어서 혹시 좀 머뭇거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경호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그 장면을 본 어떤 이제 예비 습격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내려주십시오. 근데 이미자님의 댓글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자 잠깐, 이거 지우셨구나. 예. 여기 인물과 글씨체는 반비례라고 그러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글씨체가 그렇습니까? 대표님? 아니, 저희 기자님께서 너무 못 쓰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다음부터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참, 이 좌파 쪽에서 참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그걸 질문하게 되네요. 네. 이재명이가 기자들을 만났어요. 이제 기자들한테 집단에는 뭐 좀 경청하는 거 폼 잡고 싶어서 그랬겠죠. 어떤 사람을 공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구하듯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그랬답니다. 좀 깨끗한 사람 좀, 공천해주면 좋겠다. 클린한 사람 공천해주면 좋겠다. 그랬대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답을 하기를 클린한 사람은 일 안 했다는 사람, 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을. 대단하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써주세요. 이게 상상을 넘습니다. 지금 의자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게. 예. 저는 옛날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전과가 하나 있어요. 2년 감옥 갔다 왔으니까 저는 클린하지 않습니다. 근데 송기호 대표는요? 예? 저요? 저도 클린- 어디 갔다, 저 법적으로. 클린한 것 같은데요. 클린하죠. 예. 우리 김경규 대표님. 저도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졸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99%는 법 없이도 사십니다. 파출소 한 번 안 가고도 평생을 사시는데 이분들이 다 한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들어주세요. 김경규 대표님. 김경구. 모두 자기 같은 모두 자기 같은 모양.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하면 자기 속으로 안 뜨끔한가요? 글쎄, 진짜 궁금하네. 들어주시고요. 후흑의 아마 대가인 것 같습니다. 후흑, 예. 후흑의 대가 이재명 모두 자기 같은 모양이다. 그래도 황운하 노웅래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44%가 전과자다 했더니 예. 들고 일어났잖아요. 들고 일어났죠. 무슨 소리냐? 우리 41%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숫자 고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41%. 사과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과도 했어요. 그게 예. 좀 사과할 일인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그 숫자에 예민해요. 1.5cm 자상이다, 1cm다, 여기도 민감하고. 1cm라고 보고한 공무원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0.4cm를 재는 것도 그거 웃기지만 응급 상황에서 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 갖고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겁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런 감옥에 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그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신 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민주화 운동을 떠나서 이런 개인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적어도 이런 최소한의 스크리닝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아하. 근데 이번에 나온 이제 황운하 지금 1심에서 실형 3년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노웅래는 이제 한동훈 장관 말을 빌리자면 내가 검사 20년 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건 또 처음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검사 입장에서도 이런 건 또 네. 처음 들어보는 돈봉투를 녹음했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또 녹음까지 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까지도 공천이 됐는데 그럼 과연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천심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예. 자기들한테 엉기는 사람들이라고 부적격 판정된 사람이 벌써 몇 명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진짜. 예. 고향의 최성인이 이런 사람. 대선 주자까지 나왔던 사람 엉겼다고, 대들었다고 공천 부적격이야.
그런 거 확실하네요. 조심해야지. 그렇죠. 어디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 최성희가. 어디다 대고지. 자, 영진방님의 슈퍼챗 고맙습니다. 자, 모두 자기 같은 모양 잠깐 한 말씀 해주시면. 이게 사실은 대장동, 뭐 위례, 성남 네. FC 뭐 줄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다 세보기도 힘든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변명.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을 그렇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재판 너 똑바로 해. 이런 그런 자기 변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 접시 깨면 설거지를 하니까 깨지. 설거지 하니까 깬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었으니까 깰 일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죠. 뭐 일 예. 열심히 하다 보면 접시도 깬다. 그랬는데 예. 그럼 일하다 보면 손에 피도 묻히고 뭐 똥도 묻히고 그러는 거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친명들 우리 팬들 걱정하지 마. 면접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뭐 저 뇌물 좀 받고 음주운전 좀 하고 뭐 어때? 또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네, 사람 하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지. 사람 하나 죽이면 어때? 성폭행? 뭐 옛날에 다 그런 거 아니야? 2차가 다 했는 거지. 그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뭐 자객 공천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니, 제가 오늘 고정훈 TV에 논평하면서 그랬어요. 자객공천이라 그랬더니 이게 자객을 맞은 입장에서 지가 대단한 고문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꾸자.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 공천이라고 부르자. 보면 또 부적격 사유를 내가 직접 보니까 쌀벌했다 이래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네. 도대체 뭐가 그래 살인이나 이런 것보다 더 쌀벌한 게 뭐가 있죠? 네. 토미리스님도 슈퍼챗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게 우리 좌파들 쪽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도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해야 돼가지고 참 두 분 다 해설하시는데 애를 많이 먹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자, 지금 이낙연이가 탈당하고 세 명이 탈당하고 유영찬이 진짜 뭐라 그러세요? 윤영찬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윤영찬 의원실에서요. 네. 맨날 이제 사무실 앞에서 이제 개딸들이 시위하니까 네. 하도 혐오를 느껴가지고 이재명 저격수 김사랑 씨를 불러가지고 제발 저 사람들 좀 처리 좀 해달라 했던 게 윤영찬 의원과 윤영찬 보좌관들이에요. 근데 지금 또 귀신같이 거기에 또 붙어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진짜. 대단해요. 저 사람이 윤영찬 의원이 보면 진짜 내가 여기서 당에 탈당을 안 하고 드랍을 하면 네. 이 사람들이 나에게 공천을 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정도 감이 없을까? 모르죠. 뭐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런 이재명 그런 관계도 있을 거니까 그 관계에서 어떻게 뭐 정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을지는 모르죠.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옛날에 왜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 날릴 때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금태섭 의원 안에서 뭐 바른말 좀 하고 조금 밖에 있었죠. 네. 바른말 좀 하니까 강서갑입니까? 서울 강서에 처음에 정봉주 보냈죠. 정봉주를 보냈는데 정봉주가 저거 됐습니다. 밑으로 부적격 되니까 그 다음에 김남국이가 맞는 것 같은데 김남국은 그때 왜 잘렸는지 하여튼 김남국도 부적격으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김남국이는 거기서 안산으로 갔어요. 네, 안산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강선우죠. 네. 강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아니 이거 이름 두 자가 같잖아. 아니요, 지금 강선우가 지금 현역이잖아. 강서. 순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연구도 없는 사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금태섭을 압도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윤영찬 고기를 흔드시네. 설레. 자, 그래서 제 질문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짜 계속 노예적인 굴욕을 참고 그래도 혹시나 몰라 하고 기다릴 건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저것들하고는 못 있겠다 하고 탈당을 할 것인지 추가 탈당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 OX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가 탈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X로, OX로 들어주십시오. 탈당이 있으면 오고요. 있으면 O, 없으면 X. 들어주세요. 아, 그래. OX로 갈리셨습니다. 자, 우리 저 들고 계시고요. 예. 다르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니까. 예. 우리 송교 대표는 없을 거다 이거죠? 예. 예. 저는 참 그 윤영찬 의원이 정말 초를 제대로 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사실 이게 4인방 이게 뭉쳤을 때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또 잔류를 하고 지금 나오는 이제 얘기가 결국 네. 이제 공천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169명의 의원들이요. 정말 지금 중진들 정도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지금 어디 뭐 하고 살고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있단 말이에요. 네. 줄을 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디 아하. 쪽에 힘이 실릴 것인지.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고 정말로 이게 한번 탈당을 하면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 이게 참 그 뒤로 나오는 모습이 이제 이준석 만나서 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러한 장면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민주당에서의 탈당이 계속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내가 이낙연 신당으로 갔는데 갑자기 뭐 이준석과 연합을 한다? 그럼 내가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판단이 들어서면은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이재명 밑에서 그냥 잠자코 있는 게 낫겠지. 아하. 차라리 그 개딸들 열심히 응원 받으면서 하는 게 낫지. 내가 왜 저기 가서 또 고생을 해야 돼? 아마 이런 판단들이 들어서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이낙연 신당의 말로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탈당자도 없을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이준석이 밑에 가는 것도 그런 거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이준석이가 뭐 깜짝 놀랄 무슨 뭐가 있으면은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낙연이가 자기 밑으로 오면 이런 이시 일합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김경국 대표님? 그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예. 아이고 잠깐 적어. 예, 그러세요. 예. 이준석 대표가 했는 얘기가 있는데 이낙연 의원이 5선인가요? 이낙연이 선수는 아마 국회의원은 3선인가 그래요. 선수는 3선이죠. 영광한평에 3선을 하고 예. 전라남도지사를 하고 총리로 바로 최장수 국무총리. 예, 바로 총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 선수는 3선입니다. 그런 분이 이준석 밑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준석이 한 말.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세력 간의 연대 대화보다는 개혁적인 정책을 내는 것이 우선 1, 2주간 주력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 얘기고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들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 이 얘기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결국은 니네들이 네. 굽히고 들어와라. 그렇지. 그 얘기 같거든요. 다들 같이 한 다음에 이낙연이 그래도 당 대표하고 그 네. 밑에서 이준석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현실론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발상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거였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합당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래.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누가 주도권 잡느냐 그 문제가 그렇죠. 될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는 그거고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 이낙연이를 이준석이한테 맡겨놓으니까 우리는 좀 편해. 알턴이가 빠졌습니다. 둘 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네. 동그라미를 든 이유가 최근 들어서 리얼미터죠. 리얼미터에서 호남에서 13.9%가 빠졌죠. 민주당이. 빠졌고 그 뒤에 또 무슨 토마토? 네네. 뉴스 토마토와 같이 하는 지금 호남 민심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여론조사가. 그 무슨 토마토 그 조사에서는 20.5%가 빠졌습니다. 무려 20.5%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아마 호남에서 분명히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 탈당할 의원들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개딸들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은 뭐 이재명한테 충성하느라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의 정신 살리려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지 한번 더 달고 싶어도 남아있는 거니까 이쪽이 아니다 저쪽이다 싶으면은 우르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조금 그야말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오자 토크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중에 우리 두 분이 각각 한 분씩 선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풀어보시죠.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쭉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살펴본 이재명 있잖아요. 그 이재명한테 한마디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이재명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시원한 한마디. 근데 부탁드립니다. 욕은 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욕 올라와도 다 저 가이드라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마십시오. 오자 토크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재명이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자 토크로. 자, 두 분 오자 토크 먼저 보겠습니다. 이경 찾았대? 네. 대리기사. 이거 좀 지워주세요. 네. 근데 그거 정말 이경 찾았대? 정말 맞는가? 저는 찾았다는 뜻이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바르게 살자. 그 6자입니다. 느낌표 들어가면 네, 6자입니다. 우리 저 한글의 마시법에 따르면 예, 그 기호도 한자로 카운트됩니다. 기억 빼겠습니다. 애들 배운다. 예, 5자. 자, 이경 찾았다. 무슨 네.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이재명 대표한테 좀 말씀. 오. 아,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방송 사고가 계속 나네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예, 모든 방송은 이 광고에 죽고 삽니다. 이런 김에 또 한 번. 괜찮아요? 예. 예, 좀 노출돼도 괜찮아요. 좀 주워주세요. 우리 스텝입니다, 스텝. 예, 스텝의 머리가 모자를 쓴 머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자, 됐어요. 좀 뒤로. 하나만 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경 찾았대. 예, 참 이재명 대표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의 신청에다가 뭐 이의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대리기사가 지금까지 이제 결국 최종 판결까지 나타나지 않던 그 대리기사가 드디어 이제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운전을 했다, 내가 보복 운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건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대리 운전 기사가 남의 차를 몰고서 지금 막 보복 운전을 막 2번, 3번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사고를 일으켜놓고 본인은 또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아서 결국 이경이 이제 실형 뭐 이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이런 이제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랐는데 네. 갑자기 내가 그 대리 운전 기사입니다 하면서 등장을 하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뭐였대요? 그러면 아니 만 몇 개 다 찾았다잖아요. 그럼 이경 입장에서는 그럼 그 대리기사를 잡아가지고 멱살이라도 쥐어잡고 왜 이제 나타났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네. 근데 막상 그 글을 보니까요. 어우,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치 막 숨겨놨던 복권을 찾은 것처럼 드디어 나왔어요 하면서 곧바로 이의 신청을 하고 뭐 변호사를 통해서 무슨 뭐 이런 뭐 문서까지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사실 확인서라는 예, 사실 확인서를 썼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하루빨리 찾았다고 하니까 우리 이경 부대변인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천도 주고 그래서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빨리 공천을 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상민 vs 이경 이 빅매치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민 좋아하겠네. 자, 바르게 살자. 애들 배운다. 이재명 대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죠. 복귀하자마자 또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상한 게 있습니다. 눈 감고 목소리를 음성 변조해서 들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욕하는 줄 압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복귀하자마자 전쟁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얘기네. 그러니까요. 딱 자기 얘기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것도 문재인이 얘기네. 하늘에서도 문재인이 제2의 조국인데요. 예, 문재인이 이재명이가 사이가 안 좋은 거네. 하늘에서도 법정에서도 사실 이재명 문재인만큼 이런 특혜가 주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특검이라면 특혜라면 이재명은 애들 말로 하면 대마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특히 얘기해도 이재명 본인은 특히 얘기하면 안 되죠.
특혜 대망이라고 썼으면 당첨인데. 그리고 또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마치 그 권력이 자기 개인의 것인 양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 또 법펜 칼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죽어나온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또 구속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는 구속된 사람은 20명. 20명. 예, 의문사, 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정리가 4명. 돼 있는 사람은 5명. 4명하고 플러스 4 플러스 1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일 앞권은 인재영입식, 이번 인재영입식 모두 발언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원호 의원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뭐 우리 원칙과 상식이나 내한테 당신 전화 한 통 했느냐 전화라도 한 통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혹시 하거든요. 이원욱이도 전화 한 통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준석처럼 꺼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 하는데 애들 볼까 두렵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이제 우리 한 분씩 선정해 주세요. 예. 네, 제가 지금부터 우리 그 아토TV의 시청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갖고 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자 토크 맨 먼저 도전하신 분은 지역구 나와. 그 위에 사람 아닌 듯이 먼저 사람 아닌 듯 지역구 나와 국립호텔로 계속 버텨줘. 이재명이한테 계속 버텨줘. 참 이거 이 문제는 어느 분이 선정하시겠어요? 대표님 하시죠. 성교 대표가 하실래요? 두 명씩 뽑는 거 아니었네? 예. 요거 2명 뽑으니까 예. 한 분이 한 분씩. 네. 한번 하고 한 분이 한 분씩. 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계속 버텨줘. 개똥 철학자. 좀 들어가자. 북으로 가라. 만만의 콩떡. 네 갈 곳 학교인데 좋아요. 거기 점이 하나 찍혀갖고 육자가 되겠습니다. 맛이 갔어요. 김가 조선가. 김가 조선이 저기죠? 네. 북한. 예. 언능 감옥가. 희룡이 간대. 희룡이. 예, 희룡이 간대. 국립대학생. 봄날은 갔다. 엄청 쫄았지. 왜 태어났니? 눈 좀 뜨세요. 눈 감고 다니나? 예. 자, 법카는 내 거. 세기의 쫄보. 자, 주어 좀 써라. 주어 좀 써라. 아까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주어 좀 써라. 착하게 살자. 우리 시청자들의 상상력과 참 아주 좋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송교 대표는 한 분, 그 다음에 김경국 대표도 한 분씩 추천해 주십시오. 자, 송교 대표. 저는 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국립대 학생. 네, 국립대학생. 예. 네. 좀 국가에서 뭔가 제공해주는 어떤 학교. 보통 감옥 교도소를 국립대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도둑질하고 나갔다 온 친구들끼리 만나면 너 대학이 어느 대학이야? 그러면 국립대 나왔습니다. 그런다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국립대에서 학생으로 하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있는 국립대학교에 가서 좀 공부 좀 해라. 국립대 학교, 국립대 학생. 그렇게 우리 송교 대표 추천하셨고요. 그다음에 김경국 대표님. 저는 계속 버텨줘. 계속 버텨줘? 네, 계속 버텨줘. 이게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버텨줘? 이재명 대표가 좀 오래 버텨줘야 이번 총선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버텨줘. 제가 제가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만나는데 거의 정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이재명이 언제 감옥 가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더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버텨줘. 당첨되셨습니다.
네, 두 분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두 분 계속 버텨줘. 그리고 국립대 학생, 이 댓글 다신 두 분은 저희 아시아 투데이의 아토TV 지금 댓글창 위에 있죠.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바로 7자 토크 기다리실 거예요. 7자 토크는 오늘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한동훈이 지금 정치개혁을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하나씩 발표하는 것 같아요. 예.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기억나는 걸로는 우선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수자, 그 다음에 그 징역형, 금고형 이상 형 받았을 때는 그때까지 받은 세비 다 토해내도록 하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 드리는 것은 앞으로 발표가 계획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 중에 이거 하나는 꼭 좀 집어넣어달라. 그 정치개혁 이슈로, 정치개혁 어젠더로 그런 것을 하나씩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국회의원 특권이 한 180개가 넘기 때문에 뭐 그걸 다 얘기하고 한꺼번에 180여 개를 싹 털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례차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발표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발표 안 된 것 중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먼저 내려놔야 된다. 라고 제안하실 게 있다면 써주십시오.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김경국 대표는 저는 아예 그림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쓰셨고, 그 다음에 송교 대표는 웰빙 의원 천내기를 쓰셨는데 좀 큰 그림 같으네요. 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뭐 일일이 특권도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죠. 뭐 200개니 누구는 200개니 누구는 300개니 뭐 더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잘하고 또 정말로 국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진짜로 하고 있다면 200개 아니라 2000개라도 사람들 그렇게 욕 안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치를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대통령제, 내각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제도가 무슨 잘못이 있어? 사람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왜 애꿎은 제도 갖고 자꾸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어떻게 뭐 의원들 특권을 내려놓고 이걸로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아예 내각제로 바꿔서 정치 전반을 아예 다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내각제 개헌으로 아예 판 자체를 바꿔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 사생결단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 총선 공약으로 이게 내세워준 적이 총선 별로 공약으로는 없어서 뭐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웰빙 의원 천내기. 저는 이번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공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죠. 예. 보면서 진짜 좀 감탄을 했습니다.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호할 만한. 특히 저와 같은 이런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진짜 어느 중진과 붙어도 해볼만 하겠다. 왜냐하면 또 중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감점이 있지 않습니까? 감점이 중요해요. 예. 감점이.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은 나도 한번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뭐 해요. 지금 해보시려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초선 재선에 대해서는 뭐가 붕 떠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건 초선 재선은 뭐 제재도 없고 뭐 가산점도 없고 뭐 이런 느낌. 제 감도 비슷해요. 이번에 보면 사실 그 국민의힘에는 다선 중진이 별로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초선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이 초선들 중에 제 기준으로 하라 그러면 한 50여 명 되잖아요. 56명인가 7명이 되는데 한 5명 남기고는 싹 정리하고 싶어.
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인들 기준하고 크게 우리 주필님 기준이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중진들 뭐 35% 되는 자리에 신인이 들어간다. 그것도 안 쉽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진이 가령 40%, 50% 정도 득표를 경선에서 득표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20% 좋다. 35% 마이너스 된다. 그러면 50점에 35% 그럼 17점 정도 되죠. 그럼 33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 신인이 들어가서 10점, 20점, 10%, 20% 그렇죠. 모두 예. 득표 못 합니다. 거기서 가산점 그렇게 되면 해봤자, 가산점을 예. 20점 얻었다고 가산점 20% 하면 4점입니다. 24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칠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초선 재선들 있는 자리 신인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전에 아까도 제가 오기 전에 그렇지. 초선제에서는 감산 감산이 있더라도 20% 감산이 있더라도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영남 같은 경우 맹점이 지금 뭐냐면 50대 50으로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맹점인데 50%가 당원 50%잖아요. 당원 네. 50%인데 대부분 책임 당원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요. 예. 책임 당원이 들어가면 책임 당원 누가 잡고 그 있어요? 의원들한테 현역은 다 잡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다수지. 새로 들어가는 신인들 뭐 명단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운동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들 아마 거의 다 그대로 생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웰빙 의원 쳐내기를 좀 특단의 어떤 그 대책을 가지고 해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 중에서 이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제가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5명 빼고 다 교체해야 된다. 그 교체해야 될 분들이 예. 지금 솔직히 저는 이제 정치 방송 한 3년, 4년 정도 했는데 음. 처음 본 이제 국회의원 이름 들을 때마다 네. 민주당이겠거니 했는데 국민의힘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왜 우리 국민들이 모르냐. 이게 지금 방송에 뭐 패널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도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 나가봤자 본전도 예. 못 찾는다. 왜냐면 괜히 말 실수하면 꼬투리 잡고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나갔다가 말 꼬투리 잡아서 헤드라인에 잡으면은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공격받지 또 불이익 않습니까? 받고. 그리고 어디 뭐 잘리고 그러니까 전 반대로 오히려 열심히 나가서 본인 이름 알리는 사람한테는 네. 좀 가산 좀 주고 어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처럼 이게 어디 틀어박혀가지고선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감점도 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정치 신인과 중진에게 대한 정치 개혁도 좋지만 애초에 이런 전반적인 이런 드라이브까지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예. 이제 시간이 뭐 별로 안 남아서 좀 진행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뭐 내가 지역구 가지 어디 가냐는 식의 지역구 개항을 해 출마할 할 뜻처럼 지금 얘기를 했죠. 예, 오늘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비행기 타기 전까지 모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역구 한다니까 근데-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비행기가 착륙해서 나오는 걸 봐야 확인이 된다. 탔는데 없는 경우도 있대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원희룡 이재명 인천 개항을에 성사가 된다면 그 이제 승부가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까 질까? 이거는 너무 재미없으니까 쉽고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로 누가 이길까? 퍼센트를 써주십시오. 나중에 실제 결과랑 또 매칭도 해주시면 당연하죠. 예, 요 자료는 꼭 잘 보관했다가 4월 11일 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희룡 몇 대 이재명 몇? 원희룡 대 이재명 몇 대 몇?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55, 이재명 44.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앞이 원입니다. 원희룡 46에 네. 이재명 54. 그러면 승패도 갈라지는 거네요. 자, 우리 김경국 대표님이 우리 자유파 유튜브에 나와서 제일 용감하게 발언하셨어요, 지금. 원희룡이 진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뭐 지금 개항을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앞에 송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까지 지금 무려 20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희룡 대표, 원희룡 장관이 가서 물론 선전하겠죠. 선전하고 지금 뭐 돌덩이도 치울 것인데,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 벽이 두텁지 않겠느냐. 원 장관이 또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 가서 대장동 이거 설명도 네. 하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그 개항을 해서 이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는. 네, 네. 개항을 해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인천에 바람이 이렇게 쫙 돌면 수치가 반대로 될 수 있겠다. 인천에 원희룡 바람, 한동훈 바람이 그렇죠. 불면 이길 수 있다. 이번에 사실 54대 46으로. 46으로. 이번에 한동훈 장관 인천 갔을 때 반응 굉장히 했거든요. 네. 근데 바람이 안 불고 그냥 정말 1대1로 붙으면 1대1로만 하면 그러면 버거 아무래도 붙이다. 좀 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자, 우리 송기호 대표는 원희룡 55, 이재명 44입니다. 이게 지난번 이제 총선 그 이제 재보궐 선거 결과 이재명이 이제 55 나왔었고 당시 이제 윤부선 후보가 이제 44가 나왔어요. 이제 그 당시 윤부선? 윤영선. 윤형선. 네, 윤영선 후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원래 그 이제 뭐 윤희숙 뭐 의원이 나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그랬죠. 당시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네. 그냥 윤보선 후보로 윤형선. 좋아하는 모양이다. 윤영선으로 무조건 내보낸다 했는데 왜 글자 한자 틀리네. 윤보선, 윤형선. 사실 아까 급하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적어왔는데 여기다가 윤보선이라고 적어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이게 10% 차이예요. 네, 거의 그 뒤집어진다고들 했는데 다시 막판에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10% 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큰 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5%가 넘어오면은 이제 이게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그 직전까지 몇 달 전까지 대통령 선거 치렀던 이재명과 그 지역에서 이제 의사로 활동하던 윤영선 후보가 붙어가지고 이 10% 차이라는 거는 이 인천 계양을의 지역적인 거 고려하고 이런 후보 이런 지명도 인지도까지 고려했을 때 10%라는 차이는 정말로 저는 이 근소한 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계양을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인지도가 없다고 봐요. 뭐 지명도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이런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애초에 그 지역에 가서 의정 활동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그 참 그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이런 역할들이 지금 1년 반 가까이 어떻게 보면 전국을 누비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인천 계양을 해서 이 지역 개발을 바라시는 이런 투표를 하는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 같고 반대로 이 원희룡 장관은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원을 만들 경우에 못해도 3년은 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최소한의 이 3년 동안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우리 댓글창에 48.8대 47.7로 원희룡이 이긴다. 야, 이게 소수점까지 계산해 주시는 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 나올까봐 이사도 못 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계양을 주민이 나오면은 투표하고 떠날 모양. 나오면은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네. 근데 진짜 이재명 지역구 나갈까요? 지금 출마한다고 근데 뭐 했는데. 대놓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당신 지역구 나갈 거예요 하는데 안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저는 그럼 지금 어떻게 보세요? 표를 던져라면 저는 출마 안 한다. 출마 안 한다. 네. 비례로 갑니까? 비례로 아니면 간다. 불출마로 합니까? 불출마는 안 하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질문하면 왜 질문도 못해요? 잡혀가면 어쩌라고. 하여튼 이재명 관련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례로 간다. 예. 예. 아마 이제 병리별로 할지 어쩔지 그걸 지켜보면 이제 알게 되죠. 송기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때 예측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제 공천권 행사하고 이제 또 본인은 이제 뒤로 빠진다 이런 얘기 있지만 저도 끝내는 이제 출마를 해야 되고 만약에 출마 안 할 경우에는 그때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 바로 이제 어떻게 심사받고 발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도 포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내려주시고요. 여기 왕갈비탕 전화번호 올려달라는 분이 계신데, 올려드렸나요? 네, 올려드렸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왕갈비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작심한 것 같아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교체하고 그리고
신년마다 하는 신년 업무보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주제별 업무보고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극 행정,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하면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민생 정책을 내놓는데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들입니다.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용 사명 같은 거요. 그건 290만 명의 그 소액 연체자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이니까 국민의힘의 그 현수막에 쫙 걸리잖아요. 예. 누가 걸라 그래서 걸었겠어요?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걸었겠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감도 높은 민생 행보가 발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30%대지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조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이 윤석열표 민생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한 말씀 드린다면,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7자, 7자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7자가 어려운지 5자가 어려운지 둘 다 어려운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6자 안 되네. 6자. 6자가 진짜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예, 그럼요. 제가 2자도 해보고 3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예. 어떤 분은 12자 만들어 달라고 해서 12자도 해봤어요. 근데 묘하게 6자가 어렵더라고요. 예. 자, 7자 토크입니다.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체감도 높은 민생 행보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작년하고 여러 가지로 좀 바뀐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신다면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들어주세요. 괴물되지 않아야 좀 더 대범해지자. 어떤 뜻입니까? 네, 그 이제 니체가 이제 한 말인데요. 괴물과 싸우다 보면은 스스로 괴물이 되는 거를 이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예. 이 말을 제가 좀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예. 지난 1년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좌파 진영과 싸워오면서 정말로 참 멋있는 의정 활동을 이런 활동을 보여왔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너무 치열하게 싸운 나머지 이제 최근 들어 이게 보여지는 이러한 정책이나 이런 행보들이 너무나 참 좌파 진영의 색깔이 너무나 이게 느껴지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파 진영의 이런 이념과 의식을 확고히 갖고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무슨 포퓰리즘으로 제가 느껴지는 이런 정책도 실제로 제가 좀 많이 이제 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는 이게 결국에 이제 나는 끝까지 포퓰리즘 정책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이걸 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싸우면서 배운다는 말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제 물들 수 있다. 예. 이런 말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 그 대만 선거,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그래요? 예.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이제 민진당 이제 후보가 이제 40%로 당선이 됐고, 네. 당선된 이유를 봤더니 2번이 이제 친중파, 3번이 이제 뭐 중도파 해가지고 이제 2번, 3번이 갈리는 바람에 그렇죠. 1번이 이겼더라고요. 근데 1번이 이긴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40%예요. 확실하게 이제 반중, 친미 이 정책을 확고하게 가니까 40%의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겼고, 그렇죠. 반대로 야당은 균열이 됐으니까 이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만에 하나 그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애매하게 이제 중도층을 끌어안는다면서 뭐 어떨 때는 뭐 친중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이번 친중당 후보한테 뺏겼을 수도 그렇지. 있겠다. 왜냐하면 3번과 1번이 나눠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총선에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괜히 별로 실체도 없이 중도 하지 마라. 네. 제대로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승리의 길이다. 예,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자, 좀 더 대범해지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본인보다도 좀 김건희 여사 건 때문에 계속 좀 다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뭐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사실 대선 때부터 뭐 저 뭡니까 줄리니 뭐니 또 뭐 네, 그렇지 네. 못해서 그때부터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김 여사 너무 위축돼 있었는데 김 여사가 위축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덩달아 위축되는 경향이 그럴 수 있죠. 예. 부분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시지 말고 좀 과감하게 그리고 또 지금 불통 이미지 사실 너무 기자들 안 만나고 있거든요. 용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진짜 얼굴 잊어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좀 자신 있게 기자들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뭐 할 말도 하고 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좀 더 대범해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 도스태핑 때는 너무 네. 노출이 많이 돼서 문제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 아예 중단됐어요. 싸우고 쳤는 거죠. 사고가 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댓글 보시면서 한 분씩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7점 맞죠?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대통령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7자 맞추려다 저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끝까지 응원해요. 지금껏 하신 대로. 자, 지금껏 하신 대로. 검찰총장 바꿔요. 쭉 밀고 가세요. 이대로만 하셔요. 잘하고 있어요. 짱! 야, 7점 맞추려고 뒤에 짱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좋아! 빠르게 가! 6자 같죠? 좋아 뒤에 느낌표가 나와 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항상 응원합니다. 마음껏 펼쳐라 느낌표. 복부 힘주시면 짱. 복부 힘주시면 짱.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귀는 열고, 입은 꾹. 좋아, 이대로 쭉. 국민 믿으니 가자. 소신대로 하세요. 기죽지 마시길 느낌표. 아니, 갑자기 이게 왜 나옵니까? 고성국을 총리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엄청 잘하고 있어요. 예. 원래 총리는 그래야 돼요. 아, 제가 저걸 적어야 됩니까? 고성국을 총리를 아닙니다. 예, 총리는 보인 듯 보이지 않는 듯. 근데 안 보이는 데서는 내각을 제대로 챙겨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한덕수 총리는 언뜻 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총리 손이 가지 않고 내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한테 괜히 내일 기사로 고성국 총리 거절, 거절 시사 이렇게. 예. 자, 부정선거 없애자. 반중 친미 답이다. 쭉 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지키길. 초심 잃지 마시길.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한 번씩 선정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우리 김경국 대표가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기죽지 마시길. 뭐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뭐 네.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기죽지 마시길 하고 느낌표. 네. 느낌표 없으면 무효입니다. 네. 네, 기죽지 마시길. 꽝! 좀 자신 있게 뭐든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책임은 나중에 대통령 책임은 져야 될 그렇죠. 부분이 뭘 해도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질질 끌려가다가 책임지느니 자신 있게 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교 대표. 네, 저는 끝까지 응원해요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선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가 일단 뽑힌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좋던 싫던 그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든 아니면 계속 지지를 해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만큼 네. 끝까지 응원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있으면은 바꾸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들한테 선택 더 받으면은 연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끝까지 응원해요 딱 골랐는데 커닝을 하니까 적었어요 이미. 이거 광고 좀 해주세요.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끝나기 직전이니까. 예. 예. 예, 광고, 이거 드릴까요? 네, 광고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왕갈비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주식 곰탕도 있고. 그리고 하나가 또 뭐죠? 도가니탕. 도가니탕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구성이 이제 네 가지 구성이 있고 38,900원에 이제 네 가지 이제 다양한 구성으로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이제 메인되는 이슈라고 말을 했는데 메인되는 이제 메뉴가 이 왕갈비탕. 그 뼈가 통째로 들어있는 이 왕갈비탕이 이번 행사 기간 1월 15일부터 1월 21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네요. 이번 네. 주 일요일까지만 원래 이제 6만 원, 59,400원이던 이 왕갈비탕과 이러한 구성품이 이번 주까지만 38,900원에 단독 특가를 깨드린다고 합니다. 35% 할인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 구매를 한번 하고 싶으시다 한다면은 이번 주에 꼭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가면은 이제 설 상품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구매를 해도 갔는데 예. 시간이 오래 좀 걸리네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시면 딱 좋겠어요. 왕갈비탕 있고 또 김경국 대표님 네. 뭐 하나 들어봐 주세요. 그건 도가니탕입니까? 저는 도가니탕으로 하겠습니다. 도가니탕. 도가니를 좋아하십니까? 도가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소주를 좋아합니다. 소주에 도가니탕이 잘 어울리네요. 아니 나이가 들면서 그게 취향이 점점 갈비에서 도가니로 갔다가 곰탕으로 간대요. 저도 이거 가격을 보고 네. 깜짝 놀랐는데 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먹기는 합니다만 예. 갑자기 소주가 생각이 나네. 저희 방송 끝나고 이번 주니까 뭐 한번 많이들 애용해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해드려야 될 광고인데 우리 두 분 패널께서 광고를 대신해 주셔서 광고 효과가 훨씬 더 잘 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느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잘하시네. 아니, 우리 송교 대표의 광고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송교가 광고하는 거 보면 불쌍해서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이게 너무 그 쇼호스트처럼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광고 같잖아요. 그렇지. 이게 적당히 진짜로 이거는 진심을 담아서 네. 말씀을 드려야 이게 또 네.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이 구매는 저희 댓글창에 고정해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화번호 없어요? 링크로 누르면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교동관이라는 그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은 우리 송기호 대표,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 송기호 대표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하신 김경국 TV의 김경국 잘하세요, 대표님. 말 잘하시죠. 너무 재밌고 30년 기자 했다는 게 진짜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볼펜 기자라서 말할 기회는 그리 없습니다. 볼펜 기자. 두 분과 함께 유쾌하게 이번 한 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월요일의 남자 송기호 대표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